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은 유럽 축구를 보는 재미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유로 2024에서도 어김없이 과격한 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늘 그랬듯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열기는 국가대항전보다 클럽 경기에서 두드러집니다. 라이벌팀 간의 경기는 팬도 선수도 특히 더 치열하죠. 세계 최대의 프로스포츠 시장을 가진 미국에도 이런 팬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열정이라면 이것은 광기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차원이 다른 유럽의 응원을 인정하는데요. 물론 축구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매력이 있는 스포츠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럽 제2의 팀 스포츠인 농구 경기장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축구장 같은 이곳은 농구장입니다. 미국 팬들이 대체로 경기를 즐기는 분위기라면 유럽인들은 비장합니다. 경기 내내 노래하며 소리 지르고 또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욕도 서슴지 않죠. 경기 전후로 벌어지는 폭력 사건도 미국에선 드문 일입니다. 거리를 누비는 군중들은 마치 정치 시위를 연상케 하는데요. 유럽 팬들에게 스포츠의 의미는 전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유럽 팬들이 미국보다 더 열정적인지, 축구는 왜 늘 전쟁 같은 분위기인지 얘기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이 현대 축구의 틀을 만들기 전까지 이 스포츠는 야망 그 자체였습니다. 주먹질이나 발차기, 물기, 눈찌르기조차 가능했고 무기를 숨겨서 경기에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골을 넣는다는 규칙만 없으면 패싸움이나 다름없었죠. 다른 마을과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내 청년들은 빠짐없이 참가해야 했습니다. 길거리는 경기장이 되었고 상대편 마을 광장의 교회 문에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경기는 승부가 날 때까지 다음 날도 계속되었으며 몇 구의 시체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중세 축구의 형태를 몹축구라고 하는데요. 유럽 축구는 태생부터가 거칠었죠. 영국 왕실은 축구 금지령을 내려 적발된 사람들을 모두 수감시키곤 했지만 그럼에도 축구는 수백 년간 계속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난장판의 공놀이가 우리가 아는 축구 형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하루 16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일과가 끝난 후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큼 근무 조건도 개선되었죠. 공장들은 근로자의 레크레이션을 위해 기꺼이 축구 클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축구는 일부 상류층들이 즐기는 취미였지만 사내 축구 클럽의 창단과 함께 노동자 계급의 스포츠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축구는 고된 삶의 노동자들에게 해방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층민으로서 받아왔던 억압을 축구 경기를 통해 날려버리곤 했죠. 이것은 관중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동료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승부는 더 격렬해지고 그 가운데 몇몇 뛰어난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직장 내 축구 클럽은 산업화로 공장에 밀집되어 있던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몇몇 구단의 엠블럼에선 클럽의 기원을 짐작할 수 있죠. 유럽의 축구 클럽은 산업도시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리버풀은 산업혁명으로 최대의 무역항으로 떠오르면서 항만 노동자들의 축구 클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인기는 곧 유럽 대륙에도 상륙합니다. 빌바오를 비롯해 유벤투스가 있는 토리노, 도르트문트 등 철강 산업이 발전한 도시들의 축구 클럽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클럽에서는 영국 이민자들이 축구를 전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영어인 애슬레틱 클럽을 팀명으로 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AC 밀란도 밀라노 대신 영어식인 밀란을 사용하고 있죠. 축구 클럽들은 직장과 마을 단위의 작은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세분화된 지역 연구는 팀과 팬들 간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형성했죠. 나의 팀이 지는 것은 곧 내 동료와 내 마을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관중들이 상대팀의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거친 노동을 하던 관중들은 같은 팀이라도 나약감을 보이는 선수들에겐 욕을 하며 공격했죠. 축구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자본가들은 이 신흥시장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내복지로 시작된 축구 경기는 마침내 유료화가 됩니다. 관중들도 좀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낼 의향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동안 구축한 빽빽한 철도망은 팬들의 원정 관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기본적으로 클럽들 간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시 내의 더비라면 팬들의 반응은 한층 더 격해집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고, 이 악감정이 수백 년간 지속된 유구한 전통의 지역들이라면 이들의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머지사이드 더비로 유명한 리버풀의 안필드와 에버튼의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는 고작 걸어서 18분 거리입니다. 런던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미럴 FC는 영국에서도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라이벌로 꼽히는데요. 두 클럽 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훌리건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Millwall and West Ham firms hate each other. Sort of like the Yankees and the Red Sox. More like the Israelis and the Palestinians. 유럽의 다양한 민족 상황은 팬들 사이의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프랑스 안에서도 브루타니와 알자스는 각각 켈트족과 독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약스는 유대인 팀이라고 불리고 있죠. 서로의 팀에 대한 팬들의 조롱은 곧잘 도를 넘는 민족 비하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는 때때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카탈로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FC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더비로 유명한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과거 카탈로니아와 바르셀로나를 탄압했던 독재자 프랑코가 사랑했던 팀이라는 배경 때문에 양 팀의 관계는 스페인 내에서도 최악입니다. 또 오랜 소련의 지배를 받아온 동유럽 국가들의 클럽 팬들은 과거 소련 정부의 지지를 받은 클럽들을 경멸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를 연고로 하는 레인저스와 셀틱은 민족 문제에 더해 종교 문제까지 끼어 있습니다. 과거 국가들 간의 전쟁의 소재가 되었던 문제들은 축구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NFL의 16개의 팀명이 동물인 반면 유럽 축구 클럽들의 이름은 대부분 연고지의 정체성만을 드러냅니다. 뚜렷한 정체성은 지역 팬들을 결속시키고 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응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력한 구심점으로 뭉친 유럽 팬들은 경기장에서만큼은 개인 성향이 강한 유럽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확고한 정체성은 동시에 필연적으로 다른 문화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만 해도 통일되기 전까지 수백 년간 도시와 군소 공국으로 구성된 느슨한 연합이었죠. 유럽의 복잡한 지역 감정은 지역 연고지의 배타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축구 팬덤은 농구와 같은 여타 팀 스포츠 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배너를 내걸고 불꽃을 쏘고 깃발을 흔들며 응원가를 합창하는 방식의 서포터들을 울트라스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응원 문화는 오늘날 유럽 경기장의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대륙을 건너 다른 나라에도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유럽 축구와 가장 비슷한 분위기의 스포츠는 대학 풋볼입니다. NFL보다 50년 먼저 시작된 대학 풋볼은 팬들이 모교라는 연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어 충성도가 남다른데요. NFL로 넘어온 팬들은 대학 풋볼만이 가진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더 개인적인 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상업적인 접근 방식도 미국 팬들이 덜 열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적으로 구상된 미국 구단들에게 유럽 클럽식의 전통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죠. 가족 단위 팬들에게 즐길 장소를 제공하고 엄청난 양의 상품들이 팔려나가는 것은 흔한 미국 구장의 모습입니다. 자동차 트렁크 주변에서 파티를 여는 미국의 문화는 스포츠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스포츠의 상업적인 성격은 티켓 가격에도 나타나는데요. 유럽 명문 농구팀 파르티잔의 최저 티켓 가격이 $19인데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유명한 NBA의 애틀란타 호크스는 최소 $58를 내야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미국에서도 학생들은 농구 한 경기를 보는 것도 마음먹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유럽의 유명 스포츠 클럽들은 전통과 비즈니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잉글랜드인들은 첼시와 맨시티가 이룬 업적을 전통을 들어 폄하하곤 하죠. 분명 프로스포츠는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유럽 팬들의 열정과 충성도에는 비즈니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유대감의 DNA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